오빠만이 진짜 나를 봐주는 것 같아요. 하늘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함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회색빛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훈은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똑같은 모양의 아파트 설계도가 떠 있었죠. 25개의 층, 한 층에 6가구, 모두 똑같은 구조였습니다. 또 아파트네요. 재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건축이 이렇게 지루해진 것이 말이에요. 28살에 설계사무소를 차렸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건물을 설계할 때마다 설레었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에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상가, 똑같은 건물들만 그리고 있었어요. 돈은 벌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부엌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훈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식탁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늦게 들어올 거예요? 수연이 된장찌개를 떠주며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묻는 질문이었죠. 글쎄요. 일이 어떻게 될지 봐야죠. 김 사장님이 또 설계 변경 요구했다면서요? 이번 달만 벌써 3번째잖아요. 돈 주는 사람이 왕이니까요. 재훈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묻어났어요. 수연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되니까 좋잖아요. 우리 나이에 예술작품 같은 거 만들 수는 없죠. 그 순간 재훈의 가슴 한구석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술작품. 젊을 때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는 역사에 남을 만한 건축물을 짓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점심때가 되자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재훈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냐? 왜? 무슨 일 있어? 집들이 하려고. 우리 집 인테리어 끝났거든. 수연이도 같이 와. 강민은 재훈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사업 수완이 좋아서 돈을 꽤 벌었어요. 저녁이 되어 재훈과 수연은 강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화려한 거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어서 와. 역시 부자는 다르네. 농담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뭐가 부자야? 그냥 열심히 일한 거지. 강민이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하늘이에요. 순간 재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35살이라고 했는데 20살처럼 보였죠. 긴 머리가 물결치듯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하늘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강민은 계속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대단해. 필라테스도 잘 가르치고 요리도 잘하고. 그만해요. 부끄럽잖아요. 하늘이 작게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늘이 작은 스케치북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예요. 하늘이 수줍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재훈은 무심코 스케치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건축 도면이었죠. 구조도 정확했고 비례도 완벽했습니다. 이걸 하늘 씨가 그렸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사실 저도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에이, 또 그 쓸데없는 얘기하네. 강민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냥 시간 낭비야.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매달려. 그 순간 하늘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말이에요. 재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눈빛을 알았거든요. 꿈을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자신과 똑같은 눈빛이었죠. 정말 잘 그렸네요. 특히 이 갤러리 카페 설계가 인상적이에요.
재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러자 하늘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죽었던 불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정말요? 재훈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기뻐요. 전문가가 인정해 주시니까요. 이 공간 구성이 독특해요. 빛을 이용한 설계도 훌륭하고요. 재훈은 스케치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볼수록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곳이요. 하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어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현실을 봐야지. 강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꿈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이 말했어요. 강민 씨 부인 좀 안 됐더라. 왜요? 꿈을 가지고 있는데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스케치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열정과 재능이 눈에 선했어요. 그날 밤 재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꿈을 잃어버렸을까? 옆에서 수연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서로에게 설레지 않았죠. 재훈은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그렸던 설계도들이었죠. 미술관, 도서관, 문화센터. 한때는 이런 것들을 짓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다 부질없는 꿈이었네. 재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가 메시지를 보낸 걸까요? 강민이었습니다. 재훈아,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 부부 동반으로. 예약해놨어. 재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어차피 주말에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가자. 답장을 보내고 나니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쓸데없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설악산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웠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들이 산을 수놓고 있었어요. 재훈은 운전대를 잡으며 백미러를 흘끗 봤습니다. 뒷자리에 하늘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얼굴이 햇살에 비쳐 빛났습니다. 경치 정말 좋네. 수연이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이런 걸 보러 왜 왔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쉬는 게 나았을 텐데. 강민이 투덜거렸습니다. 벌써 맥주캔을 따고 있었어요.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잖아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4시였어요. 나무로 지어진 예쁜 펜션이었습니다. 재훈이 신경 써서 고른 곳이었죠. 창문이 크고 전망이 좋았어요. 방이 2개네요. 우리가 이쪽 쓸게. 강민이 큰 방을 차지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에 모였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단풍과 노을이 어우러진 풍경이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하늘이 감탄했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재훈은 그런 하늘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수한 감동을 느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펜션 주인이 추천한 음식들을 시켜 먹었죠. 강민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요리도 잘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네. 강민이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가끔은 이렇게 시켜 먹는 것도 좋죠. 하늘이 대답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하늘이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훈이 물었어요. 제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예요. 갤러리 카페요.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떨림이었어요. 또 그 쓸데없는 거? 강민이 코웃음을 쳤어요. 돈도 안 되는 일에 왜 매달려? 현실을 좀 봐. 그 순간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노트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재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볼게요. 재훈이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상이었어요. 1층은 갤러리, 2층은 카페. 계단은 나선형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광이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공간 활용도 완벽했고 동선도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말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술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림도 보고 조각도 감상하고 하늘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할수록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시끄러워. 그만해. 강민이 소리쳤습니다. 매일 같은 소리만 하고. 정신 차려. 너는 필라테스 강사야. 건축가가 아니라고. 그 말에 하늘은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노트를 품에 안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강민은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난 방에 갈게. 결국 강민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수연도 일어났어요. 재훈을 한번 쳐다보더니 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하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분위기를 망쳐서. 하늘이 작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재훈은 펜과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하늘 씨의 갤러리 카페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하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요? 진짜로요? 물론이죠.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재훈은 종이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기둥이 서고 벽이 생기고 창문이 뚫렸습니다. 여기 입구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탁 트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게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분수를 놓으면 하늘이 재훈 옆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재훈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계단 디자인이 특별해요. 맞아요. 계단을 오르는 것 자체가 예술 체험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하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볼이 발그레하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늘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왜 건축을 포기했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하면서요. 강민 오빠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않아요? 매일 후회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오빠가 제 꿈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빠라는 호칭에 재훈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에요. 오빠는 제 꿈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하늘이 재훈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재훈은 손을 빼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꿀 건축물을 만들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에 무릎 꿇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늘이 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 함께 이 프로젝트를 완성해봐요. 꿈을 현실로 만들어봐요. 그 순간 재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새벽까지 두 사람은 사랑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점점 완성되어 갔어요. 종이 위에서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하늘이 일어섰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빠. 하늘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재훈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하늘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재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재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향기, 그녀의 열정. 이러면 안 되는데? 재우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단풍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재훈의 마음처럼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여행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아파트 설계, 똑같은 회의, 똑같은 하루였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 꿈틀거렸습니다. 펜션에서 하늘과 함께 그렸던 설계도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 저 하늘이에요. 순간 재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때 그려주신 설계도. 혼자서 더 발전시켜봤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재훈은 망설였습니다.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개인 작업실이 있어요. 거기서 만날까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네. 성수동에 있어요. 조용한 곳이라 작업하기 좋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재훈은 작업실에서 하늘을 기다렸습니다. 성수동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오래된 건물 2층. 재훈이 젊은 시절부터 사용해온 비밀 공간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늘이 들어왔어요. 와, 여기가 오빠의 작업실이에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어요. 벽에는 설계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큰 테이블 위에는 제도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용하던 곳이에요. 이제는 거의 안 오지만 멋져요. 진짜 건축가의 작업실 같아요. 하늘이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봐주세요. 제가 더 그려본 거예요. 재훈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일주일 사이에 설계가 훨씬 정교해져 있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었어요. 그림을 보는데 가장 좋은 빛은 자연광이잖아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설계도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이 공간 배치가 정말 훌륭해요.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볼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작업실 창으로 들어오는 노을빛이 하늘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벌써 이런 시간이네요. 하늘이 시계를 봤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강민 오빠가 걱정할 거예요. 하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재훈도 하늘을 붙잡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만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강민이 골프를 가는 날이었어요. 만날 때마다 갤러리 카페는 완성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왜 건축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 물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지은 집에서 살았어요. 작고 낡은 집이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의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지금은요? 지금은 돈을 버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재훈의 목소리가 쓸쓸해졌어요. 하늘이 재훈의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재훈은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하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오빠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강민 오빠는 저를 그냥 젊고 예쁜 아내로만 봐요. 제 꿈은 관심도 없고. 재훈은 손수건을 건넸어요.
하늘 씨는 충분히 재능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오빠만 그렇게 말해줘요. 오빠만이 진짜 나를 봐주는 것 같아요. 하늘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재훈은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간절함과 애정이 가득했어요.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재훈이 일어섰어요. 벌써요? 하늘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갤러리 카페 설계는 거의 완성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도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늘이 작업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강민 오빠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자주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필라테스 수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재훈이 말했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싫어요. 이곳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하늘이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연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강민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하늘 씨가 요즘 이상하대요. 자주 나간다고.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아니, 내가 뭘 알겠어. 재훈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날 밤 재훈은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나지 말아요. 위험해요. 답장이 곧 왔어요. 싫어요. 오빠가 필요해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하늘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재훈의 마음도 비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빠, 저 하늘이에요. 꼭 와주셔야 할 곳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청년 예술가 전시회가 열려요. 제가 출품했거든요.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뭘 출품했다고요? 우리가 함께 만든 갤러리 카페 프로젝트요. 순간 재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우리 둘만의 작업이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오빠 덕분에 만든 작품이니까요. 하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죠. 전시회는 강남의 한 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재훈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갤러리로 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연과 강민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재훈 씨도 오셨네요. 강민이 손을 흔들었어요. 하늘이가 전시회에 출품했다고 해서 왔어요. 깜짝 놀랐죠. 수연은 재훈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이 전시회 알고 있었어요? 아니, 방금 알았어. 재훈은 땀이 났어요. 전시장 한가운데 하늘의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갤러리 카페의 설계도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작품 설명에는 꿈을 현실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와, 이거 정말 하늘이가 만든 거야? 강민의 눈이 커졌어요. 대단한데?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처음으로 강민이 아내의 재능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마이크를 잡고 작품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작품은 저의 오랜 꿈이었어요.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훌륭한 멘토가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관객 사이에 있는 재훈을 슬쩍 봤어요. 눈빛에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수연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스타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재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당신 작품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네요.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럴 리가. 우연의 일치겠지. 재훈은 애써 웃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늘이 재훈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재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만든 멋진 작품인데.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예술을 함께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강민이 다가왔어요. 하늘아,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처음 보는 강민의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이제야 알아주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며칠 후 재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민의 건설회사가 부실공사로 큰 소송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재훈아, 큰일 났어.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파트 균열 문제로 소송당했어. 배상금이 어마어마해. 얼마나 심각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 강민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하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강민 오빠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알고 있어요. 안타깝네요. 안타까울 게 없어요.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오빠와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작업실을 차려요. 재우는 놀랐습니다. 하늘 씨, 그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잖아요. 그건 일적으로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빠도 저를 특별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오빠 없으면 못 살아요. 오빠가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재우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요? 저는 오빠만 있으면 돼요. 하늘의 집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수연이 재훈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요즘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집이 있다는 것을. 짧은 메모였지만 재훈의 가슴을 찔렀어요. 수연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재훈은 작업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하늘과의 관계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 같았어요. 그때 하늘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내일 작업실에서 만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훈은 불안했어요. 하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마음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안정적인 일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하지만 재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25년간 함께한 수연과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다음 날 작업실로 가는 재훈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게 이별을 고해야 했거든요. 작업실 문을 여는 순간 재훈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는 하늘뿐만 아니라 큰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빠, 저 이제 강민 오빠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함께 떠나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요. 재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작업실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의 여행 가방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간절했어요. 오빠, 대답해 주세요. 저와 함께 가시죠? 재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 씨, 저는 갈 수 없어요. 순간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요?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잠시 길을 잃었던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에게는 25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어요. 그게 제 진짜 삶이에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씨는 충분히 혼자서도 해낼 수 있어요. 재능이 있잖아요. 재훈은 테이블 위에 있던 설계도를 하늘에게 건넸어요. 이 갤러리 카페 꼭 만드세요. 하늘 씨의 이름으로요. 하늘은 설계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하늘 씨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저 도와준 것 뿐이에요. 재훈은 작업실을 둘러봤어요. 벽에 붙어있는 설계도들, 함께 그렸던 스케치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거예요? 하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네. 이게 최선이에요. 재훈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빠.
하늘이 불렀지만 재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주일 후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훈아, 우리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어. 일은 잘 해결되었지만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그래. 잘 결정했어. 하늘이가 많이 힘들어해.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어.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마웠어, 친구야.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수연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수연이 재훈을 바라봤어요. 당신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그래?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수연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2층을 개조하는 거 어때요? 재훈이 놀라서 수연을 봤어요. 왜 갑자기? 당신 작업실로 만들어요. 가끔은 당신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도 하면서. 수연의 제안에 재훈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괜찮겠어?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요.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재훈은 2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훈은 2층을 작업실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함께 도왔습니다. 여기에 책상을 놓으면 좋겠네요. 창문 쪽이 밝아서 좋을 것 같아. 두 사람이 함께 공간을 만들어 갔어요. 어느 날 재훈은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꿈꾸는 갤러리라는 이름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감상하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젊은 주인이 인사했어요. 멋진 공간이네요. 감사합니다. 예술과 일상이 만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재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꿈꾸던 것과 같은 공간이었어요. 세상에는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꿈을 실현하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훈은 생각했어요. 특별한 영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 속에, 동네 골목에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당신 뭘 그렇게 웃고 있어요? 수연이 물었어요. 그냥 행복해서. 갑자기? 아니, 원래부터 행복했는데 이제야 알았어. 수연이 재훈의 팔을 잡았어요. 나도 그래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석양이 동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몇 달 후 재훈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공유 작업실이었어요. 수연이 아이디어를 냈죠. 우리 동네에도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면 어때요? 재훈은 열정적으로 설계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연이 함께 했어요. 이 공간은 어떨까요? 좋아요. 밝고 따뜻한 느낌이네요.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1년 후 공유 작업실이 완성됐어요. 오픈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한 청년이 재훈에게 인사했어요. 재훈은 그 청년의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날을 봤습니다. 꿈과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날 저녁 재훈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오빠, 축하해요. 멋진 일을 하셨네요. 저도 대구에서 작은 갤러리 카페를 열었어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하늘. 재훈은 잠시 메시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그냥 축하 메시지. 재훈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그냥 다 고마워. 수연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이제 알았어요. 예술적 열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은 특별함. 그것이 재훈이 찾은 답이었습니다.